지금 종편에서 평론가들이 이것 좀 아닌 거 아니냐, 뭐 정치 보복 이런 식의 아마 뉘앙스로 말한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벌써 발끈하고 나셨죠. 그러면서 뭐 대책회의도 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입장문 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정권 때 뭐 3번이나 했는데 뭘 또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 3번이 사실은 3번 중에 2번이 MB 정권에서 했더만. 네. 횟수가 중요하지 않죠. 제대로 못했으니까 또 한 번 한다고. 자, 근데 이 3번 했는데 첫 번째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심각하다. 예. 그래서 감사원장이 경질되는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처벌된 사람은 없어요. 담합이 그렇죠.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똑똑한 건지 그걸 조언한 참모들이 똑똑한 건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볼을 열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예. 볼을 열어라. 그게 뭐냐면 볼을 열어요. 그럼 녹조가 이제 안 생겨. 녹조가 생기는 3가지 원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염됐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두어져 있다. 이거에다가 하나 또 있더라고. 누가 전문가가 얘기하는. 뭐 온도 이런 겁니까? 온도가 상승한다. 이 3가지가 조건이 다 맞아야 된대요. 근데 물을 흐르게 하잖아. 네. 그럼 녹조 현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기만 해도요. 흐르기만 하니까. 왜냐면 왜 막은 거야 도대체? 그 3가지 조건이니까.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볼을 열어라. 이 한 것은 뭐냐면 녹조가 이제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볼을 한 것이 녹조의 원인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볼을 만들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생긴 게 아니다. 이 논리를 일단 깨요. 이게 가장 강력한 철판 같은 방어벽이었거든.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럼 그때 성문이 열렸을 때 우르르 들어가 다 조사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상당히 지혜롭고 문재인 정부는 디테일에 강한 정부다. 진짜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다시 한번 감사해 보는데 일단 보부터 열어. 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의 성문을 먼저 여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네.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바로 수사죠. 근데 지금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제가 근데 새 정권 초기잖아요. 예.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탁탁탁 이렇게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4대강 문제가 불거져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검찰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윤석열 검사라든가 이 검찰총장이 제대로 뭐 또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특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이게 감사원 법의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35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을 하는 것도 감사원의 임무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 관할 그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국회는 압수수색 뭐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옥신각신 여야가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자. 그 기관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당은 무조건 맞고 야당은 하자 이렇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감사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를 합니다. 국회 요청에 의해서. 그럼 그 기관은 이제 뭐 작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형사법 위반이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까지 해서 수사를 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국회에서 이렇게 떠드는 걸 가지고 바로 인지해서 수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감사원 감사가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검찰에서도 미리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한 후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볼 때 가능한 게 뭐 징계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정 요구, 뭐 개선 요구, 권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미 감사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만약에 감사를 진행해서 무언가가 새로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부실 감사를 했던 것도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재인데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옛날에 감사원들이 이걸 덮었어.
그럼 내부지만 이것도 지금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나 환경부나 여기서 감사의 부실 감사의 공범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것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타쌍피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에 대해서 검찰에 이건 혐의가 있다 고발하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사원에서 일단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잖아요. 사실은 감사원도. 검찰에 넘기는 거야. 감사는 하여튼 감사고 사실 4대강의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수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 의원님 보를 열어라 네. 뭐 이렇게 지시했다고도 하는데 결국은 환경 문제고 수질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는 향후 1년간 보를 한번 다 개방해보고 이 수질 상태 등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를 그냥 폭파 철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조를 투자한 사업인데 그거 다 없애버리면 또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기 앞서서 이 물 관리에 대해서요.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서 했고 예.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했대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동안 너무 헤게모니 싸움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해. 국토부는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 자기 하나의 밥그릇을 잃은 거예요, 지금. 자, 근데 환경부에 물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 홍수, 치수 이런 것까지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국토부의 권한을 넘겨받은 거거든. 그러면 그동안 국토부에서 짬짬이했거나 이런 것도 이제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은 혁명적 변화라는 거야. 이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느 정권도 못 했대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었잖아. 근데 그걸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환경부에서 이 보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예.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4대강 사업에 부역 부처가 국토부니까 권한을 니들은 행사하지 마. 그리고 환경부에서 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하면서 얼마나 핵에 망측한 짓을 했냐면 수자원 공사는 수질을 관리하는 데야. 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주변을 친수구역이라고 그래. 네. 거기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수자원 공사가 하는 일이야. 근데 8조 원을 줬어. 4대강. 근데 돈을 못 갚어.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뭘 하겠는지 알아요? 친수지역 개발권을 수자원공사한테 주자. 이게 법으로 올라왔다니까.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에선 낚시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 건물 막 지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그걸로 8조 원 빼가라고. 이런 핵이 망측한 짓을 MB 정권에서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 이런 거에 누가 또 적극 나섰고 부역했느냐. 여러 가지로 예. 고구마 줄기가 딸게 나오도 할 겁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예.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대해서 감히. 우리 지금 마포에 밤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게 금강산 같이 생겼던 섬이래요. 이렇게 앞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이 병풍 같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 2개가 있었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분들이 그러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었대요. 강에 이렇게 2개가 바위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중학생 때 여기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여자애들 데리고 가서 놀고 그랬대요. 요 뒤로 이렇게 그런 바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1973년에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왜요? 근데 그때 핑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데 핑계로는 유속에 방해가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속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걸 폭발시켰는데 내심 원래 뜻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돌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여의도에 윤중로에 축대를 쐈대, 이 돌을 갖고. 그래서 이 섬을 없애버렸어요, 폭발을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밑에 뿌리가 남아있었잖아. 왜 사람들 전 빼면은, 그때는 없어지고 네. 나중에 더 큰 게 네. 나오잖아. 이게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 밑에 그 뿌리에, 이 흙들이 쌓여가지고, 또 생겼어요. 그때 그 돌보다 5, 6배가 되는 큰 모래밭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그래가지고 모래가 있어 다시 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 섬이. 예. 흑섬이니까. 예. LG의 구자경 회장 동생, 구본무 아들, 구본무 회장님이 새를 좋아한대요. 근데 새 좋아하는 사람 버드서처라 해서 탐조인들이 있거든. 그럼 거기 쌍둥이 빌딩에서
이 망원경을 놓고서는 여기 새들이 누가 와서 노는지를 이렇게 이 강에 있는 새들을 봤는데 거기에 그 나무가 없으니까 새들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몇 천만 원인가를 줘서 거기다 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밤섬에 없어진 섬이 훨씬 자연이 원수를 갚은 거야. 훨씬 더 큰 섬이 돼가지고. 철새 도래지. 거기서 이제 이걸 심었는데 이제 그때 그 폭파시키면서 사람들 다 내보냈잖아. 창전동으로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나서 거기가 철새 낙원이 된 거예요. 아무도 처음 듣는 얘기네. 역시 서울 토박이.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이 사대강을 보면요. 이 자연을 거스르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것이 다 마지막에 다시 원위치가 될 땐 더 무섭게 돌아간다는 거지. 아니 제가 인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고등학교를 인천 중에서 제일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쪽 길 하나만 건너가면 김포 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아라뱃길. 네. 와. 물론 돈 많이 들어가지고 쫙쫙 뻗게 해놨어요. 자전거 타기는 좋아요. 그런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인천 사람들 지나가면서 또 인천 자주 가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그랬는데, 정말 지금 얼마 전에 가봤는데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도 없지,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찾을 수가 없는 유령이에요, 유령.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개장식이었나?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갔다가 빈 컨테이너 세워놓고만 했잖아요, 거기다가. 야적장에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건설의 논리예요. 건설의 사장 출신이라 건설 논리 갖고 건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파헤쳐가지고 가장 큰 공사를 만들어낸 게 그런 엉뚱한 공사를 해서 자연을 거슬리는 그런 짓을 한 거죠. 밤섬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그 마을에서 살았던 분들이 우리 동네에 지금 살고 계세요. 밖에 나와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와우 아파트 알죠? 예. 그 밑으로 다 이주를 시켰거든요. 창전동. 근데 그분들이 이제 증언도 하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생겼다. 걸어 다녔어요. 징검다리 놓고. 그 마을이 있었거든. 몇 집 있었다는데 배를 짓는 집들이 네, 있었대. 마을이 있었는데. 목수들이. 근데 이제 아까 손혜원 의원 말씀하신 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섬이 자란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밤섬은 매년 자라요. 자라. 흙이 지금요? 쌓여가지고. 지금. 매년 넓어져요. 커지고. 넓어져. 퇴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서강대교 밑에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마포대교 쪽에서 물이 떠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쌓이기 시작해. 그래서 몇 년 있으면 마포대교 밑에까지 섬이 확장이 됩니다. 야. 옛날에 바위섬일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위를 이제 하고 밑에서 흙들이 자꾸 쌓이니까 네.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섬이 지금 계속 영토 확장 중이야. 커져요. 저기 남한강 같은 데 있는 섬들도 커져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다리에서 내려오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서강대기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그런 거 생길지도 몰라요. 그건 그대로 둬야 돼. 철새들이 살게 해줘야 돼.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요. 가요.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이게 재지내고 그래요. 소연은 이제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 고향 안동에, 이제 태계 선생 사실은 나중에 이제 후학 양상한다고 도산서원도 짓고 했잖아요. 거기 마을 보면 태계 선생이 이제 산책하는 산책로도 있고 옆에 이제 강도 이제 흘러가요. 지류지 낙동강이 지류인데 청량산 뒤로 올라가면 이게 굽이굽이 치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S자 형태로 이렇게 정말 이뻐. 정말 멋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4대강처럼 일직선으로 깎아가지고 이랬으면 이게 뭐야? 근데 지금 그 4대강을 MB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강을. 다. 강이 굽이굽이 쳐야 강이지. 어떻게 일직선으로 하는 게 강이야. 아라뱃길 쫙 뻗었어요. 끝없이 뻗었어요, 진짜. 와. 헝가리에 가잖아요. 안동 하회마을 있잖아요. 그 물줄기하고 똑같은 데가 있다. 너무 놀랐어요. 물돌이돌 이렇게 더 돌아가요. 네, 돌아가는데 하회마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회잖아. 예, 헝가리가. 근데 그 위에 올라가 봐. 산에 올라가면 너무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을 좀 그대로 두는 게 후손들 아니 위해서. 그게 겸손한 거야. 자연에 겸손해야 돼.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우리 맘대로 인간이 어떻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난 밤섬 보면서 그게 진짜 두렵더라고. 네. 아니 지난주에 손혜원은 또 오랜만에 복귀하셔가지고 그 김정숙에서 에피소드를 재미나게 해서.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려. 아니 오늘도 재미난 에피소드 얘기했어. 제가 모든 기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더러 이제 나와서 그런 거 얘기해달라는 좋지 않아요. 그건 제가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전화도 안 한다. 우리가 일단 그냥 두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놀지 못한다,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섭섭해할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니까 아이, 우리가 그럼요. 하지 말자. 그 대신 나는 너네들하고 주말이면 놀아줄게. 가끔씩. 근데 영부인한테 하지 말자. 예. 그리고 본인이 외롭거나 이러면 우리가 자기가 요청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놀아주자. 예. 그러고 말았어요. 뭐 청와대로 한번 치고도 초청해도 되죠, 뭐. 그럼 뭐, 1년에 한번 그것도 정도. 사실 그것도 나중에. 일단은 하지 마라.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은 지금 이게 다 공인으로 우리가 네. 지금 친구를 뺏긴 거지. 그렇죠? 내놓은 거죠. 우리가 그 친구가 너 친구인데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사실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없는 셈 치고 이거는 보호를 만들어서 사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생긴 게 아니다. 이 논리를 일단 깨요. 이게 가장 강력한 철판 같은 방어벽이었거든.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럼 그때 성문이 열렸을 때 우르르 들어가 다 조사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상당히 지혜롭고 문재인 정부는 디테일에 강한 정부다. 진짜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다시 한번 감사해 보는데 일단 보부터 열어. 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의 성문을 먼저 여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첫 번째, 오염됐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두어져 있다. 이거에다가 하나 또 있더라고. 이거 전문가 얘기하는 뭐 온도 이런 겁니까? 온도가 상승한다. 이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다 맞아야 된대요. 근데 물을 흐르게 하잖아. 네. 그럼 녹조 현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흐르기만 해도요. 흐르기만 하니까. 그럼 왜 막은 거야, 도대체? 그 세 가지 조건이니까.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보호를 열어라. 이 한 것은 뭐냐면 녹조가 이제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보호를 한 것이 녹조의 원인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심각하다. 예. 그래서 감사원장이 경질되는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처벌된 사람은 없어요. 담합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똑똑한 건지 그걸 조언한 참모들이 똑똑한 건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보를 열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보를 열어라. 그게 뭐냐면 보를 열어요. 그럼 녹조가 이제 안 생겨. 녹조가 생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종편에서 평론가들이 이것 좀 아닌 거 아니냐, 뭐 정치 보복 이런 식의 아마 뉘앙스로 말한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벌써 발끈하고 나셨죠. 그러면서 뭐 대책회의도 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입장문 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정권 때 뭐 3번이나 했는데 뭘 또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 3번이 사실은 3번 중에 2번이 MB 정권에서 했더만. 네. 횟수가 중요하지 않죠. 제대로 못했으니까 또 한 번 한다고. 자, 근데 이 3번 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네.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바로 수사죠. 근데 지금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제가 근데 새 정권 초기잖아요. 네.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탁탁탁 이렇게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4대강 문제가 불거져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검찰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윤석열 검사라든가 이 검찰총장이 제대로 뭐 또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특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이게 감사원 법에